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독해복습법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하실 건가요? 자,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는 외우면 되고, 문법은 개념 공부하고, 또 그것도 좀 암기하면 되는데, 대체 이 독해라는 거는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쌤, 수업 이해는 되는데 그 뒤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자, 얘도요, 목적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독해 복습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적 올리려고 이런 거 말고요. 독해 복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이루고 싶은 거죠?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다 해당돼요. 그 강사처럼 푸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강사처럼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은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게 저도 수험생 때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요. 국영수 다 그 수업을 듣는 선생님처럼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한 과목은 예외 없이 1등급이나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될까 싶겠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추천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걸 생각해보죠. 왜 강사처럼 풀기가 힘들죠? 영어 같은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강사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 외적으로. 수능 독해랑 관련된 지식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를 복습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복습하면은 그러면은 독해 복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구나. 영어 실력과 관련해서는 기본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단어랑 문장 해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능 독해 지식은요, 그 강사처럼 푸는 방법, 풀이법을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죠? 이때 비중을 좀 어떻게 둘 것이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 영어 기본기 복습만 하고 수능 독해 지식 복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이 비중을 좀 정해드릴게요. 만약 내가 기본기가 좀 약하다. 3등급 이하이다. 3등급 포함해서. 그럼 여전히 영어 실력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 독해 지식 복습은 한 20% 정도. 이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측정도 안 되지만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한편 내가 한 1, 2등급 나온다. 그래도 그럭저럭 해석도 되고 단어도 꽤 안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바꿔서 수능 독해 지식 복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보통 그 1, 2등급 마일 구간 있잖아요. 계속 1, 2등급이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하고 고정 1등급 안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 복습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본기 복습은 사실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모르는 단어 나오고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특히나 1, 2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은요. 약점이 여기저기 좀 퍼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에다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단권화라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그 문장들을 최대한 모아서 공부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3등급 미만이다 하시는 분은 일단 단어장을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장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단어책 하나를 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주시느냐? 내가 진짜 병 느끼는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 진짜 감도 안 잡힌다 싶은 거 있죠. 그냥 약간 해석 안 되는 거 말고. 그런 문장들을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문장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고1 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 100문장 정도 쌓이고 그거를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웠어요. 문장하고 해석을 외워버리니까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병 느끼는 문장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번역가처럼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닥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아시죠?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었을 때 얘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우리는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단어장 돌리시면서 단어책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문장 중심으로 오답을 해주시고 1, 2등급 학생들은 단어랑 그 다음에 문장 모두 다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서 그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기적으로 복습을 제발 좀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해석 안 됐던 문장들, 내가 계속 까먹는 단어들, 그거 모아주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는 최대한 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병 느낀다 싶은 것만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것저것 조금만 모르는 것도 다 넣잖아요. 그거 만들다가 지쳐버립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기본기 복습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메인인 풀이법 복습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표현이 좀 약간 웃기긴 한데, 초급, 중급, 고급 복습법으로 나눌게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어떤 본인의 공부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의 논리독해 수업이 잘 맞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게 너무 어렵거나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수능이 논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초급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절박함? 아무리 좋은 공부법도 내가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아, 쌤 저 의지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오케이 초급이라도 하세요. 이거마저도 안 하면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수학이 너무 급하고 국어가 급하고 탐구가 급하다? 그러면은 고급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초급이나 중급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초급 복습법은 뭐냐? 가장 독해 기본인 답의 근거 찾기예요.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셨죠? 왜 그게 답이에요? 라는 거를 본인이 납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게 답이야? 저도 복습 테스트 보고 검사하면서 요 질문을 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왜 이게 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딱 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입파악이면은 왜 이게 주제야? 다른 건 왜 주제가 안 돼? 빈칸이면은 왜 이게 빈칸에 들어가야 돼? 다른 건 왜 빈칸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면은 그 문제는 복습이 된 겁니다. 중급은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독해 유형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수업 들으시면은 여기까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 빈칸이라고 해서 다 풀이가 똑같아요. 대입파악이라고 풀이가 다 똑같아요. 아닐 거예요. 표면적인 유형 안에서도 독해 유형이 나뉩니다. 그리고 같은 독해 유형 안에서는요, 표면적인 유형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항 대입을 대입파악에서도 쓰고 빈칸에서도 쓰고 간접쓰기에서도 쓰죠. 이런 식으로 독해 유형과 즉 실질적인 유형과 표면적인 유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독해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항 대입으로 푸는 거야, 재진술로 푸는 거야, 단서로 푸는 거야? 이거를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 반드시 형광펜으로 독해 포인트를 체크를 해드리죠. 또는 제목을 적어드리죠.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류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발상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발상 자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좀 말이 추상적이라서 이건 제가 예시 문항을 통해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번 고2 모의고사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월 모의고사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찾는데 a different kind of demand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죠? 다른 종류의 수요. 그 말은 수요가 한 종류만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종류라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미 앞에 한 종류가 나왔겠죠. 앞에 하나의 수요가 나오고 그거 말고 다른 종류. 이 얘기 아니에요? 즉, 이 표현을 보고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수요가 두 종류구나. 앞에 첫 번째 종류 나왔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종류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 두 번째 수요가 최초로 언급된 구간이기 때문에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는 구간이죠. 즉 밑줄 하다가 어느 순간 물결로 바뀔 거예요. 딱 그 지점에 넣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저의 방식이었고
즉 여기에 제목을 달자면은 이항 대립이라고 딱 유형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항 대립이야? 어떻게 알았어? 디퍼런트 보고 알았어. 저 디퍼런트 가지고 풀이하는 거 이게 최초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정말 여러 번 풀이를 했었어요. 이 풀이는 반복이 될 거예요. 이 반복되는 풀이 자체를 익히시라는 겁니다. 이 독해 유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거랑 비슷한 이항 대립 문제 혹은 디퍼런트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독해 유형별로 나누는 분류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급자 복습이 되겠고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수업 때 반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욕심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복습을 진짜 일주일에 30분도 안 하세요. 30분이 뭐야? 0분이에요, 0분. 아예 이런 거를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진짜 3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30분도 안 했는데 복습을 샘플이 적용 안 돼요. 저 독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제발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고급 복습은 뭐냐? 간단해요. 그 강사의 풀이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저도요, 복습을 할 때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똑같아야 돼요. 연습장에 풀이를 써보고 강사님 풀이랑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 아 이건 맞았다. 풀이가 일치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풀이까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가 안 되어 있는 기출문제에다가 한번 이걸 복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즈음에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독해 복습이라는 거는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강사의 풀이를 계속해서 내가 따라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경험치를 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 수업 때부터는요, 이 독해 포인트를요 한 장에다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원래 이건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우고 그거를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 복습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